안녕하세요. 저는 38살이고 8살 딸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저는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서 집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딸 육아는 제가 거의 도맡아 했죠. 아내는 워킹맘이라 늘 바빴거든요. 유치원 등하원은 물론이고 학원, 놀이터까지 딸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내 하루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딸아이는 항상 내 옆에서 자고, 내가 끓여준 미역국을 좋아하고, 내가 해준 머리끈을 가장 예쁘다며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웃을 때마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정말 그 애가 없었다면 저는 그냥 껍데기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가족은 주말마다 셋이 나들이를 갔습니다. 가까운 공원, 한강, 아쿠아리움, 키즈카페. 딸은 주말마다 전날 밤에 소풍 가방을 싸놓고 잤고, 저는 그 모습이 귀여워서 꼭 사진으로 남겼죠. 아이가 어릴 때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서 답답할 때면 애기띠를 해서 자주 산책을 나가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지나가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제 딸을 이뻐하며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첫째 딸인데 아빠를 안 닮았네. 처음엔 그냥 웃어넘겼죠. 뭐, 가족이 다 똑같을 수는 없지 하면서요. 그런데 그 말들이 아이가 자라날수록 계속 들려오더라고요. 진짜 엄마만 닮았네. 아빠랑은 안 닮았어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해도 보는 사람마다 그렇게 말하니까 속상하고 솔직히 말하면 좀 답답했습니다. 그 말들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턴 저도 모르게 거울 앞에서 딸아이 얼굴과 제 얼굴을 비교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딸이 초등학교 입학 전에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우연히 가족 혈액형 검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결과지를 보고 잠깐 멍해졌습니다. 딸의 혈액형이 아내와 저 둘 누구와도 맞지 않았거든요. 의사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지만 저는 계속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우리 둘 다 아닌 혈액형이 나오지?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냥 이상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갑자기 몸 여기저기를 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두드러기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고 밤에도 긁느라 잠을 설쳤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날은 아내가 일이 있어 함께 가지 못했고 저와 딸 단둘이 병원에 갔죠. 진료를 본 의사는 아토피 피부염이라며 말했습니다. 보통 아토피는 유전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 중에 증상이 있으신가요? 저도 없고 아내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의사는 잠시 정적을 흘리더니 고개를 살짝 갸웃하며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괜히 불안한 기분이 들어 그날 있었던 일을 아내에게 얘기했죠. 그런데 아내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그 병원 좀 별로인 것 같아. 약도 잘 안 듣고 우리 병원 바꾸자. 평소답지 않게 급하게 말을 돌리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예전에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하루는 제가 집에 일찍 들어갔는데 아내가 혼자 거실에서 울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를 묻자 그냥 감정이 복잡해서 그렇다며 얼버무렸죠. 또 한 번은 결혼 전에 친구들이랑 마지막으로 놀러 간다는 날. 그날 연락이 잘 안 돼서 심하게 싸웠던 때도 있었죠. 당시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와서 그 장면들을 하나씩 떠올리니 전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확신하게 됐습니다. 확실히 뭔가 있다. 그제야 저는 결심했습니다. 딸 몰래, 아내 몰래 DNA 검사 키트를 주문하기로요.
아내와 딸 몰래 가슴속 불안과 싸우며 말이죠. 며칠 후 결과가 도착했고 그 문장을 수십 번 읽었지만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 데는 한참이 걸렸습니다. 결과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친자 불일치,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음.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들고 있을 수도 없었고 눈앞이 흐려져 글자가 뭉개져 보였습니다. 머릿속은 새하여졌고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내가 사랑해온 내 딸에게 벌어진 일이라는 게 배신감, 분노, 슬픔,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실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아이의 웃는 얼굴이 아빠라고 불러주던 목소리가 하나하나 떠오를 때마다 그 모든 장면들이 이제는 나 혼자만의 착각 같다는 생각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누굴 탓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 아이 앞에서 내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아내를 불러 결과를 보여주었고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결혼 전에 친구들이랑 클럽에 갔던 날이 있었어. 그때 원나잇이 있었지. 그 일로 너무 후회했고 죄책감 때문에 말할 수 없었어. 당신이 너무 잘해줘서 미안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바라보는 내 눈엔 사랑했던 여자가 아닌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혼자 숨긴 채 내게 미소 지으며 함께 웃고 함께 아이를 키워온 세월이 너무나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까지 속였는지, 나를 믿고 나에게 의지했던 딸을 떠올릴수록 더 미치도록 화가 났습니다. 아내에게는 분노밖에 남지 않았지만 정작 가장 괴로웠던 건 그 아이였습니다. 제 딸에겐 제가 이 세상의 전부였고 제겐 제 딸이 제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아빠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고 말하던 아이. 그 아이는 이 모든 일에 아무 잘못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내가 그 아이의 아빠가 아니라지만 그 아이는 지금껏 내 인생의 전부였고 내 삶을 살아가게 해준 이유였습니다. 나는 확신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누구보다 따뜻한 아빠로 남고 싶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여전히 찢긴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아이를 위해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인지, 아직도 저는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딸은 여전히 날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빠, 오늘도 같이 자요. 그 말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 아이는 내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는 내 딸입니다. 나는 끝까지 그 아이를 지키고 싶어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실을 알고 난 후에도 아빠라는 이름을 계속 지켜야 할까요? 사연 상점이었습니다.